봄 기운이 산들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린 새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한 웃음 대신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35세야 뒤늦게 치른 혼례. 그 끝에 맞이한 아내 연화는 아직 19채 되지 않았죠. 서방님, 차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숭아꽃처럼 곱게 물든 두 볼, 맑은 눈동자, 저리 속으로 막 움트는 꽃봉오리 같은 몸,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부인, 이리 와서 잠시 앉으시겠습니까? 그가 옆자리를 가리키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살금살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팔 하나 뻗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은 채 눈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연화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대의 남편입니다. 그치만 아직 해가 한참이잖아요. 연화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손끝 하나 올렸을 뿐인데 어찌 이리도 놀라는 걸까요? 부인, 우리 혼례에 올린 지도 2달이 다 돼갑니다. 네, 알고 있어요. 연화는 얼굴을 더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연화는 긴장한 기색으로 몸을 바짝 굳혔지만 진수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억지로 하진 않겠습니다. 부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겉옷이 벗겨지고 진수의 몸이 드러나자 연화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외침에 진수는 놀라고도 민망한 얼굴로 손을 멈췄습니다. 부인, 아무리 그래도 저걸 어떻게 제 안에 넣으라 하세요? 절대 안 돼요. 결국 연화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진수는 입고 있던 옷을 조용히 다시 여몄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쉬며 옷깃을 바르게 여몄고 진수는 말없이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과부랑 혼인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진수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그것이 지금은 삶의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릴 적 마을 개울가에서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기생집 술자리의 단골 화제가 되었던 그것.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공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진수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그때 안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와 그녀의 친정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꼭 절구통만 해요. 진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는 눈시울을 붉힌 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단 말이냐? 연화는 양손을 펴서 길이를 가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의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그리도 크단 말이냐? 내 굵기도 이만하고요. 연화가 자신의 팔뚝으로 굵기를 묘사하자 박씨 부인은 순간 침을 삼켰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그것도 장모와 아내의 대화 속에 오르내리고 있다니 사내로서 이보다 더 민망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직 몸을 합한 적은 없는 것이냐?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아파서 도중에 포기했어요. 지금은 서방님이 다가오시면 너무 무서워서 몸이 그냥 굳어버려요. 연화의 목소리는 이내 울음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 나이에 겁이 날 만하지.
절구통이란 말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잠시 머뭇거리던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지랑은 어떠셨어요? 그 말에 박씨 부인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은 진수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편이었죠. 그건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돼.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렴. 박씨 부인은 억지로 웃으며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말끝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럼 이 어미가 사위에게 이야기해볼까? 정말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어미가 잘 얘기해보마.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명분 아래 그녀의 마음속엔 미묘한 궁금증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진수는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장모님이라며? 어쩌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지.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조용히 진수를 불렀습니다. 사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예, 장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연화 일 때문이야. 어젯밤 그 아이가 한참 울더구나.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잘 이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뭘 그리 잘못했겠나? 박씨 부인은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녀는 이내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연화 말로는 자네 몸이 꽤 크다더군. 그래서 부인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한번 볼 수 있을까? 연화를 돕자면 내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진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모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자네를 난처하게 하려는 건 아니야. 아이가 저리 힘들어하니 어미로서 도와주고 싶을 뿐이네. 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화의 안정을 위해 그러는 거야? 박씨 부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없이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부인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진수는 어쩐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조만간 내가 찾아가겠네.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연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말과 말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박씨 부인의 마음은 줄곧 붕 떠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아이가 저토록 겁을 내는 걸까? 내가 직접 겪는다면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수 역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장모님이라면 어쩌면 이 괴로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겠지. 밤이 깊고 연화가 잠든 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한 손에 비녀를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람. 말은 그랬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고운 치마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엔 쉰을 넘긴 여인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매엔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고 몸매에는 세월을 품은 품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늙은 과부 소리 듣기엔 이르지. 박씨 부인은 앞섭을 가지런히 여미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진수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을 위한 일이다. 참아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잠깐 시간 좀 괜찮겠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깔린 방 안에는 소박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술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엔 맨정신으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진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하 때문에 고생이 많았겠지? 미안하네. 내가 좀 더 살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장모님도 어려우셨나요? 진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술에 취한 듯 웃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그때는 박씨 부인이 새끼손가락으로 작은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진수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당황했죠. 그래, 아주 자그마했지? 덕분에 별로 아프진 않았고. 잔이 몇 번 오가고 나자 두 사람의 말끝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긴장도 자연스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박씨 부인의 물음은 농담 같았지만 술기운을 입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화 말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라던데. 그래서 많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다면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도 되겠나? 그 아이를 도우려면 그게 맞는 순서 같아서.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지만 말의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부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고름을 풀었습니다. 겉옷이 벗겨지고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자 박씨 부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참 건강한 몸이구나. 고운 사위 둔 게 괜한 말이 아니었네.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허리끈을 풀자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박씨 부인의 입가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건 그녀는 입을 가리고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너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괜히 눈에 띄다 보니 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만져봐도 되겠나? 직접 감각을 알아야 연화에게 뭐라도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 오해 말게. 그냥 연화를 위한 일일 뿐이야. 박씨 부인은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억눌러온 갈증과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고 짧은 숨결이 서로의 피부를 스치며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단단할 수가 있다니. 진수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몸은 본능처럼 반응하고 있었고 박씨 부인의 손이 멈추지 않자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화한테는 너무 벅차겠구나. 그래서 아직 제대로 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경험 많은 여인이었더라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게 그냥 말해본 걸세? 서둘러 말을 수습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왜 그러는 것인가? 연하 대신 해줄 수 있으신가요?
박씨 부인은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진수의 것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 닿은 채호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감각을 조용히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머리는 어느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박씨 부인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 한마디는 여인으로서 긴 세월 잠들어 있던 박씨 부인의 감정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위,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저고리 끈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만 일세. 정말 우리 딸을 위해서. 네, 장모님. 단 한 번입니다. 박씨 부인의 겉옷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은 세월을 견뎌낸 기품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을 붉혔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에 여인으로 비친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연하를 위한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순전히 서로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사위,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군요. 새벽이 되어 진수가 방을 나서기 전까지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날의 일이 꿈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위, 어젯밤 일은 잊어줄 수 있겠나? 그리하겠습니다. 장모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을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엔 말없는 긴장이 떠돌았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장모와 사위였지만 눈빛은 그 밤의 여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스스로를 책망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은 그날 밤을 되새기며 은밀히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온기는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서방님, 식사 준비됐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길은 무심코 박씨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그 시선을 느꼈고 조용히 눈을 내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수는 문득 기묘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면 어떠실까? 신혼방과 장모의 방은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평소라면 문을 꼭 닫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지요. 네, 서방님. 진수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굳이 닫을 것까지는 없지요. 진수는 태연하게 말했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진수의 거대한 물건이 무서웠지만 평소와 다른 남편의 분위기에 이상하게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 서방님, 천천히요. 연화의 숨결은 점차 짙어졌고 방 안은 조용한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곧 벽을 타고 옆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엔 베개로 귀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이내 멈췄고 귀는 저절로 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얕은 비명.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 깊은 곳을 다시 깨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입으로는 다그쳤지만 가슴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날 밤의 감촉이 손끝에 살아났고 진수의 온기와 속삭임이 다시금 피부를 타고 흐르듯 떠올랐습니다. 내가 대체 어쩌라고. 박씨 부인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혼방 가까이 다가서자 문틈 너머로 촛불과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연화는 진수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몸짓이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기억 속 그 밤의 감각이 다시 온몸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몸짓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황급히 돌아선 박씨 부인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고 방금 전의 장면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입술로는 자책을 반복했지만 마음속 불신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 늦은 시각, 연화가 깊은 잠에 든 틈을 타 진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그는 박씨 부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방은 잠잠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진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사위. 이건 아니지.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그녀 앞에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봤을 뿐이야. 아니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외로우셨겠죠.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심스레 웃기대 손을 얹었습니다. 안 돼. 연화가 깰 수도 있지 않나? 박씨 부인은 작게 저항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손이 살결을 스치자 그녀는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진수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사위.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박씨 부인은 오래도록 쌓인 갈증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진수는 그녀 안에서 어린 아내에겐 결코 느낄 수 없던 성숙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숨을 고르며 속삭인 박씨 부인의 말에 진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사위,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몰라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박씨 부인은 결국 진수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네. 장모님. 이제는 물러설 수 없겠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말없이 서로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마당에서 바람 좀 쐬었습니다. 연화는 의심은커녕 남편이 한결 다정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요즘 서방님, 전보다 훨씬 따뜻하신 것 같아요. 진수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발걸음에는 가벼운 흥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보구나.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밤마다 다시 살아나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친 진수와 박씨 부인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깊은 시선이 오갔고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밤도 기다리고 있겠네.
말을 맞추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부부 사이인 진수와 연화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득 이를 깨달은 진수는 어느 날 밤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우리 조금만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요? 서방님, 아직도 무서워요. 아프고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어요. 진수는 답답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새로운 의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여인의 체기와 냉증, 혈기 부족 치료에 능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죠. 여인의 혈기를 돋운다고. 진수는 곧장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봉수.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외모의 점잖은 말투는 묘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가 아직 어려서 부부간의 정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치료가 있을지요? 흔한 일입니다. 젊은 부인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지요.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다치기도 합니다. 자극을 주면 차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여성의 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풀어주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 중에 민감한 부위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께서는 치료 중에는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연화를 데리고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낯선 향이 감도는 방 안에 들어서자 연화는 긴장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겠습니까?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한봉수는 그녀의 맥을 짚는 척하며 손을 살폈습니다. 의원님,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정중히 인사한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기운이 많이 정체되어 있군요. 기혈이 막히면 감각도 흐려지고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침을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기운은 상체와 아랫배 쪽에 모여 있습니다. 옷을 조금 걷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걱정 마십시오. 모두 의례적인 절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한봉수는 침을 준비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선은 그녀의 살결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정통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편하게 숨을 고르세요. 그는 손끝으로 어깨 부분을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손길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며 연화의 가슴께를 스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부위는 혈기의 중심이라 가장 민감하지만 회복도 빠릅니다. 연화의 숨결은 점점 가빠졌고 얼굴엔 익숙지 않은 열기가 돌았습니다. 의원님, 이게 정말 치료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요? 좋은 신호입니다. 기운이 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이제 손끝은 허리선을 따라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중요한 경혈이 많습니다. 부디 조금만 편히 누워주세요. 연화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조용히 침상에 몸을 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차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요법이지요. 궁중의 아녀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봉수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몸은 낯선 손길에 점점 익숙해졌고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봉수는 조용히 바지를 벗고 치료라 부르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깊은 전율이 연화의 안을 스쳐갔고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알 수 없는 해방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막혔던 혈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지요. 연화는 마침내 모든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묶고 있던 어떤 족쇄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 치료가 마무리되었을 무렵 연화의 얼굴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마음도 한결 맑아진 것 같고요.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오셔야 하지요. 그리고 부인 한봉수는 조용히 연화의 귓가에 말을 붙였습니다. 이 방식은 아직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전통 요법입니다. 남편께는 그냥 침 치료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진수는 연화가 문을 나서는 순간 얼굴에 번진 붉은 기운을 보고 놀란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사뭇 달라졌음을 깨닫고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치료는 어떠셨소? 좋았어요.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편안해졌어요.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천만에요. 봄 기운이 산들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린 새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한 웃음 대신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35세야 뒤늦게 치른 혼례. 그 끝에 맞이한 아내 연화는 아직 19채 되지 않았죠. 서방님, 차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숭아꽃처럼 곱게 물든 두 볼, 맑은 눈동자, 저리 속으로 막 움트는 꽃봉오리 같은 몸,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부인, 이리 와서 잠시 앉으시겠습니까? 그가 옆자리를 가리키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살금살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팔 하나 뻗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은 채 눈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연화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대의 남편입니다. 그치만 아직 해가 한참이잖아요. 연화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손끝 하나 올렸을 뿐인데 어찌 이리도 놀라는 걸까요? 부인, 우리 혼례에 올린 지도 2달이 다 돼갑니다. 네, 알고 있어요. 연화는 얼굴을 더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연화는 긴장한 기색으로 몸을 바짝 굳혔지만 진수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억지로 하진 않겠습니다. 부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겉옷이 벗겨지고 진수의 몸이 드러나자 연화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외침에 진수는 놀라고도 민망한 얼굴로 손을 멈췄습니다. 부인, 아무리 그래도 저걸 어떻게 제 안에 넣으라 하세요? 절대 안 돼요. 결국 연화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진수는 입고 있던 옷을 조용히 다시 여몄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쉬며 옷깃을 바르게 여몄고 진수는 말없이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과부랑 혼인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진수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그것이 지금은 삶의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릴 적 마을 개울가에서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기생집 술자리의 단골 화제가 되었던 그것.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공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진수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그때 안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와 그녀의 친정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꼭 절구통만 해요. 진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연하는 눈시울을 붉힌 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단 말이냐? 연하는 양손을 펴서 길이를 가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의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그리도 크단 말이냐? 내 굵기도 이만하고요. 연하가 자신의 팔뚝으로 굵기를 묘사하자 박씨 부인은 순간 침을 삼켰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그것도 장모와 아내의 대화 속에 오르내리고 있다니 사내로서 이보다 더 민망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직 몸을 합한 적은 없는 것이냐?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아파서 도중에 포기했어요. 지금은 서방님이 다가오시면 너무 무서워서 몸이 그냥 굳어버려요. 연하의 목소리는 이내 울음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 나이에 겁이 날 만하지. 절구통이란 말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잠시 머뭇거리던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지랑은 어떠셨어요? 그 말에 박씨 부인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은 진수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편이었죠. 그건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돼.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렴. 박씨 부인은 억지로 웃으며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말끝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럼 이 어미가 사위에게 이야기해볼까? 정말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어미가 잘 얘기해보마.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는 명분 아래 그녀의 마음속엔 미묘한 궁금증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진수는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장모님이라며? 어쩌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지.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조용히 진수를 불렀습니다. 사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장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연화 일 때문이야. 어젯밤 그 아이가 한참 울더구나.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잘 이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뭘 그리 잘못했겠나? 박씨 부인은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녀는 이내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연화 말로는 자네 몸이 꽤 크다더군. 그래서 부인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한번 볼 수 있을까? 연화를 돕자면 내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진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모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자네를 난처하게 하려는 건 아니야. 아이가 저리 힘들어하니 어미로서 도와주고 싶을 뿐이네. 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화의 안정을 위해 그러는 거야? 박씨 부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없이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부인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진수는 어쩐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조만간 내가 찾아가겠네.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연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말과 말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박씨 부인의 마음은 줄곧 붕 떠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아이가 저토록 겁을 내는 걸까? 내가 직접 겪는다면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수 역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장모님이라면 어쩌면 이 괴로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겠지. 밤이 깊고 연화가 잠든 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한 손에 비녀를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람. 말은 그랬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고운 치마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엔 쉰을 넘긴 여인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매엔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고 몸매에는 세월을 품은 품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늙은 과부 소리 듣기엔 이르지. 박씨 부인은 앞섭을 가지런히 여미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진수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을 위한 일이다. 참아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잠깐 시간 좀 괜찮겠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깔린 방 안에는 소박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술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엔 맨정신으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진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하 때문에 고생이 많았겠지? 미안하네. 내가 좀 더 살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장모님도 어려우셨나요? 진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술에 취한 듯 웃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그때는 박씨 부인이 새끼손가락으로 작은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진수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당황했죠. 그래, 아주 자그마했지? 덕분에 별로 아프진 않았고. 잔이 몇 번 오가고 나자 두 사람의 말끝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긴장도 자연스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박씨 부인의 물음은 농담 같았지만 술기운을 입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화 말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라던데. 그래서 많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다면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도 되겠나? 그 아이를 도우려면 그게 맞는 순서 같아서.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지만 말의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부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고름을 풀었습니다. 겉옷이 벗겨지고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자 박씨 부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참 건강한 몸이구나. 고운 사위 둔 게 괜한 말이 아니었네.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허리끈을 풀자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박씨 부인의 입가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건 그녀는 입을 가리고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너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괜히 눈에 띄다 보니 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만져봐도 되겠나? 직접 감각을 알아야 연화에게 뭐라도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 오해 말게. 그냥 연화를 위한 일일 뿐이야. 박씨 부인은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억눌러온 갈증과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고 짧은 숨결이 서로의 피부를 스치며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단단할 수가 있다니. 진수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몸은 본능처럼 반응하고 있었고 박씨 부인의 손이 멈추지 않자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화한테는 너무 벅차겠구나. 그래서 아직 제대로 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경험 많은 여인이었더라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게 그냥 말해본 걸세? 서둘러 말을 수습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왜 그러는 것인가? 혹시 연하 대신 해줄 수 있으신가요? 박씨 부인은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진수의 것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 닿은 채우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감각을 조용히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머리는 어느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박씨 부인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 한마디는 여인으로서 긴 세월 잠들어 있던 박씨 부인의 감정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위,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저고리 끈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만 일세. 정말 우리 딸을 위해서. 네, 장모님. 단 한 번입니다. 박씨 부인의 겉옷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은 세월을 견뎌낸 기품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을 붉혔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에 여인으로 비친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연화를 위한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순전히 서로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사위,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군요. 새벽이 되어 진수가 방을 나서기 전까지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날의 일이 꿈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위, 어젯밤 일은 잊어줄 수 있겠나? 그리하겠습니다. 장모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을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엔 말없는 긴장이 떠돌았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장모와 사위였지만 눈빛은 그 밤의 여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스스로를 책망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은 그날 밤을 되새기며 은밀히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온기는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서방님, 식사 준비됐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길은 무심코 박씨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그 시선을 느꼈고
조용히 눈을 내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수는 문득 기묘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소리를 듣는다면 어떠실까? 신혼방과 장모의 방은 야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평소라면 문을 꼭 닫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지요. 네, 서방님. 진수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굳이 닫을 것까지는 없지요. 진수는 태연하게 말했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진수의 거대한 물건이 무서웠지만 평소와 다른 남편의 분위기에 이상하게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 서방님, 천천히요. 연화의 숨결은 점차 짙어졌고 방 안은 조용한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곧 벽을 타고 옆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엔 베개로 귀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이내 멈췄고 귀는 저절로 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얕은 비명.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 깊은 곳을 다시 깨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입으로는 다그쳤지만 가슴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날 밤의 감촉이 손끝에 살아났고 진수의 온기와 속삭임이 다시금 피부를 타고 흐르듯 떠올랐습니다. 내가 대체 어쩌라고. 박씨 부인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혼방 가까이 다가서자 문틈 너머로 촛불과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연하는 진수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몸짓이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기억 속 그 밤의 감각이 다시 온몸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몸짓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황급히 돌아선 박씨 부인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고 방금 전의 장면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입술로는 자책을 반복했지만 마음속 불신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 늦은 시각, 연화가 깊은 잠에 든 틈을 타 진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그는 박씨 부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방은 잠잠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진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사위. 이건 아니지.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그녀 앞에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봤을 뿐이야. 아니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외로우셨겠죠.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심스레 웃기대 손을 얹었습니다. 안 돼. 연화가 깰 수도 있지 않나? 박씨 부인은 작게 저항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손이 살결을 스치자 그녀는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진수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사위.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박씨 부인은 오래도록 쌓인 갈증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진수는 그녀 안에서 어린 아내에겐 결코 느낄 수 없던 성숙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숨을 고르며 속삭인 박씨 부인의 말에 진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사위,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몰라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박씨 부인은 결국 진수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네. 장모님. 이제는 물러설 수 없겠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말없이 서로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마당에서 바람 좀 쐬었습니다. 연화는 의심은커녕 남편이 한결 다정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요즘 서방님, 전보다 훨씬 따뜻하신 것 같아요. 진수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발걸음에는 가벼운 흥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보구나.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밤마다 다시 살아나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친 진수와 박씨 부인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깊은 시선이 오갔고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밤도 기다리고 있겠네. 말을 맞추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부부 사이인 진수와 연화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득 이를 깨달은 진수는 어느 날 밤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우리 조금만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요? 서방님, 아직도 무서워요. 아프고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어요. 진수는 답답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새로운 의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여인의 체기와 냉증, 혈기 부족 치료에 능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죠. 여인의 혈기를 돋운다고. 진수는 곧장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봉수.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외모의 점잖은 말투는 묘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가 아직 어려서 부부간의 정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치료가 있을지요? 흔한 일입니다. 젊은 부인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지요.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다치기도 합니다. 자극을 주면 차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여성의 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풀어주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 중에 민감한 부위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께서는 치료 중에는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연화를 데리고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낯선 향이 감도는 방 안에 들어서자 연화는 긴장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겠습니까?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한봉수는 그녀의 맥을 짚는 척하며 손을 살폈습니다. 의원님,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정중히 인사한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기운이 많이 정체되어 있군요. 기혈이 막히면 감각도 흐려지고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침을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기운은 상체와 아랫배 쪽에 모여 있습니다. 옷을 조금 걷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걱정 마십시오. 모두 의례적인 절차입니다.